집 공간이 어지러지면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5가지. 안녕하세요. 돈방석 풍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 답답함과 피로감이 몰려오는 경험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신호이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집의 공간이 지저분하고 어지러워질 때 실제로 우리의 뇌는 물리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교란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감정 조절 능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자꾸 우울하고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한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미리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공간 풍수와 뇌과학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자주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집입니다.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는 집에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의 상태는 우리의 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과학이 증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 프로이드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의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전전두엽 피질 부분에서 과도한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지러운 공간 속에 있으면 우리의 뇌는 계속 그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느라 바빠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소음이 가득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처음으로 살펴볼 변화는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입니다. 지저분한 환경에 있으면 우리의 뇌는 주변의 시각적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옷장, 먼지가 쌓인 모서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정리해야 한다, 치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신호 말이에요. 이를 신경과학에서는 결정 피로도라고 부릅니다. 뇌가 이미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정보들로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할 집중력이 낭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책을 읽으려 해도 한 문장이 자꾸 반복되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의지력이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마라는 부분이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은 외부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해마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꺼내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의 악화입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공간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의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저분한 방에서 지낸 사람들과
깔끔한 방에서 지낸 사람들의 타액 검사를 해보면 지저분한 방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변연계라는 부분이 과민해집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로도 화를 내게 되고 조금의 스트레스에도 극도로 민감해지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 밀려온다거나 아주 사소한 일로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자꾸 눈물이 나고 싶어지는 기분 말이에요. 이것들이 모두 뇌의 코르티솔 수치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거나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졌다고 느끼셨던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깔끔한가요? 아니면 어지러워 있나요? 세 번째 변화는 정말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인데 바로 의욕 상실과 무동기 상태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 있으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동기부여와 보상감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성취감을 느낄 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나오는 물질이죠. 반대로 지저분한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가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뇌는 그래봤자 뭐 하나라는 체념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데 동물 실험에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할 의욕이 없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자리에 앉기가 힘든 거예요. 심할 경우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먹기도 싫고 샤워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자신의 의지력 부족이나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신호이고 뇌가 그에 맞춰 반응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뇌의 화학 구조도 바뀌니까요. 이제 네 번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할까요? 뇌는 하루 종일 축적된 대사 산물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을 합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우리의 뇌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자는 공간이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의 뇌가 계속 주변 자극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는 자고 있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저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뇌파가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둘째, 지저분한 환경은 심리적 불안감을 줍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게 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덜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더 흥미로운 점은 불충분한 수면이 또다시 뇌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지저분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일을 못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거죠.
아마도 이 악순환 속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혹시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급락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 지도 그리기라는 신경과학적 개념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있는 공간을 우리 몸의 일부처럼 인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환경적 신체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침실이 어지러워 있다면 뇌는 그것을 나 자신이 어지러워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뇌는 내가 정리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자동적인 생각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이 정도가 한계다라는 생각이 뇌에 자동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인지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또한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의 깔끔하게 정리된 집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은 자신감 넘쳐 보이고 반면 자신은 왜 이럴까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겨나죠.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점점 더 낮춰놓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집을 정리한 후의 심리 변화는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완전히 깔끔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정리하기 시작하면 뇌는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변화를 정리해보면 집의 상태가 얼마나 우리의 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 감정 조절 능력의 악화, 의욕 상실과 무동기, 수면의 질 저하, 그리고 자존감의 급락.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의지력이나 성격 같은 것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침대 옆에 한 샥을 정리해 보세요. 책장에 책 3권을 정렬해 보세요. 옷 한두 벌을 옷장에 넣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만 끝내지 마세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공간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정리해 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30초만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경험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당부는 이 길을 혼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 이 상태에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낀다. 나는 내일부터 이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는 댓글 말이요. 우리가 함께 이 작은 변화들을 공유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큰 동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생활 속의 지혜 이야기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자신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 주일 뒤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주일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눈치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정말로 변화를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여정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생활 속의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